그럼 오늘 내용 이제 시작할 건데요. 푸리에 트랜스폼 내용인데, 오늘은 이분들 뭐 신호 시스템 이런 데서 많이들 공부하신 내용이라서 오늘 수업 슬라이드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보시면 오늘 푸리에 트랜스폼을 공부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미 다 공부를 했고, 그리고 푸리에 트랜스폼을 우리가 구현할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남들이 잘 구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써서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한 결과가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셀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첫 번째 이제 넘파이를 불러오고 파이플럿을 불러왔는데요. 넘파이 안에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함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쓰냐면, 뭐 이따가 얘기를 하시죠. 일단 푸리에 트랜스폼 간단하게 뭐 리뷰를 해보면 어떤 타임 시리즈 시그널, 뭐 어떤 시그널이든지 상관이 없는데 타임 시리즈 시그널이건 어떤 뭐 이미지 시그널이건 간에 어떤 시그널을 다른 도메인에서 이제 살펴보는데, 이제 뭐 타임 시리즈라고 합시다. 타임 시리즈 도메인에서 어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 타임 도메인에서 기술이 되어 있는 어떤 시그널을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이제 바꿔서 살펴보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뭐 수식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그 시그널을 어떤 주기적인 신호들, 여러 주기적인 어떤 베이시스 벡터들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그 주기의 신호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 어떤 작은 x가 이제 원래 타임 시리즈 시그널이라고 하고 큰 x가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 된 시그널이라고 하면, 걔들이 여기 지금 한가운데 있는 수식에서 매트릭스 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임 시리즈 푸리에 트랜스폼 전에 오리지널 시그널하고 푸리에 트랜스폼 된 시그널하고가 그냥 별게 아니라 어떤 선형 매트릭스를 곱하는 선형 변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요 위에 있는 이 푸리에 트랜스폼 관계식을 매트릭스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오메가라는 것은 이제 1의 지금 이제 타임 시리즈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시그널의 길이가 n개라고 하면, 큰 n개라고 하면 1의 n번째 루트, 그러니까 1의 n분의 1승 되는 어떤 복소수인 거죠. 걔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어떤 정사각형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면, 걔가 이제 걔를 이제 W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그냥 내 원래 타임 시리즈 시그널에 W를 곱해버리면 그게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 시그널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매트릭스 식을 놓고 살펴보면 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작은 x들이 내 원래 시그널이고 타임 시리즈 시그널이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큰 x들이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 시그널인데, 첫 번째 x0, 이 첫 번째 줄을 살펴보면 이게 x0, 라지 x0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뭐죠? 그냥 작은 x 벡터를 그냥 원소들을 다 합해버린, 그게 이제 첫 번째 x0가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벡터하고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데, 그 벡터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1, 오메가 스퀘어. 지금 둘째 줄, W의 둘째 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하고 오메가하고 오메가 스퀘어 이렇게 쭉 이제 오메가가 하나씩 곱해진 엘리먼트들, 그런 리스트들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보면 이게 X2, 라지 X2 같은 경우는 오메가가 하나씩 곱해진 게 아니고 둘씩 곱해진. 그래서 이 매트릭스, W 매트릭스가 지금 이제 관심이 있는데, 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푸리에 트랜스폼은 별게 아니라 이렇게 정의된 n 곱하기 n 스퀘어 매트릭스와의 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각각의 푸리에 트랜스폼 원소들, 라지 X0, 라지 X1, 라지 X2 이것들은 원 신호와 어떤 주기적인 신호들 간의 이너 프로덕트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같은 경우, 라지 X0 같은 경우는 주기가 주기가 굉장히 긴, 무한대인 그런 주기가 무한대라는 건 이제 상수라는 얘기니까 상수와의 이너 프로덕트.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요 위의 관계에서 이 W 매트릭스가 이 오메가, 작은 오메가가 이제 1의 n분의 1승, n분의 1제곱인 어떤 복소수라는 사실을 알면 얘하고 이 W의 인버스의 관계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 W를 트랜스포즈. 근데 얘는 트랜스포즈 할 필요 없죠.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트랜스포즈하고 이제 켤레 복소수로 컨주게이트로 바꿔버리면 걔가 이제 인버스 매트릭스가 돼요. 그래서 지금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W 인버스는 그냥 W에다가 컨주게이트하고 트랜스포즈하고 컨주게이트하고 한 매트릭스에 n분의 1은 그냥 스케일 팩터고 이렇게 곱해버리면 푸리에 트랜스폼의 인버스 연산을 이렇게 또 간단하게 같은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걔를 지금 요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밑에 보면 지금 이 코드를 살펴보시면 32개짜리 길이의 32개짜리 벡터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을 계산을 하려고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오메가라는 거 계산을 해놨고요. 지금 1의 n번째 루트인 어떤 복소수를 계산해놨고, 지금 이쪽 for 루프가 지금 W를 형성하는 그런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i가 이제 로우 인덱스가 될 것이고, j가 컬럼 인덱스가 될 것이고, 이렇게 W 매트릭스를 형성을 하고, 32 곱하기 32의 매트릭스 형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요 줄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D프라는 매트릭스를 정의를 하는데, 지금 W 만들었잖아요. 푸리에 트랜스폼 매트릭스 만들었는데, 걔의 인버스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걔의 컨주게이트, 이제 넘파이에 컨주게이트라는 함수 안에 복소수 매트릭스가 들어가면, 걔가 켤레 복소수의 트랜스포즈 안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걔를 n으로 나눈, 그러니까 지금 요식이 맞는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펴봤냐면, 둘이 그냥 빼서 놈 계산해 보면 걔가 이제 0에 가까우면 둘이 인버스랑 컨주게이트 나누기 n 한 게 똑같구나 하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려고 한 거고, 그 다음 블럭들은 W의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그리고 페이지 이런 것들을 쭉 출력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블럭은 W의 각각의 로우들, W의 각각의 로우들, 여기에서 W의 각각의 로우들을 쭉 출력을 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이 로우들이 뭐냐면 결국엔 내 원 시그널하고 이너 프로덕트 되는 어떤 벡터들이잖아요. 베이시스 벡터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걔들을 살펴보는데, 출력을 해보면 보시죠. 그러면 맨 먼저 나온 것이 제가 얘를 출력을 안 해서 지금 인쇄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먼저 출력을 해보고, 여기 보면 맨 앞에 튀어나온 게 제가 이제 인버스하고 W의 인버스하고 컨주게이트하고 n으로 나눈, 살펴봤더니 굉장히 작은 값이 나왔죠. 그래서 둘이 같구나 확인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지금 새 그림이 나오는데, W 매트릭스에 지금 32 곱하기 32 매트릭스에 실수 파트, 허수 파트, 그리고 위상, 이렇게 복소수들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걔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실수 파트부터 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하얀색이 1이고 까만색이 마이너스 1입니다. 보면 여기 보면 이 W 안에 들어있는 값들은 전부 다 이 오메가건 오메가 제곱이건 오메가 몇 제곱이건 걔의 그 크기 복소수 다들 복소수들인데 복소수 매그니튜드는 항상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오메가가 얘니까 지금 익스포넨셜에 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얘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 오메가의 크기는 항상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찾고 있죠. 그 리얼 파트건 이미지너리 파트건 항상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 뭐 위상은 뭐 아무거나 가질 수가 있는. 그래서 리얼 파트 값들 보면 첫 번째 그래프에 첫 줄 보면 계속 밝은 것만 1만 쭉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 보면 밝았지 뭐 이게 포인터라도 보이면 좋은데 포인터가 안 보여서 이게 두 번째로 지금 요 매트릭스 두 번째로 보는 거예요. 처음엔 밝았다가 쭉 해서 중간쯤 갔을 때는 완전 어두워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회복되고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컸다가 줄었다가 커지는 어떤 긴 주기에 요 32만큼의 주기의 어떤 시그널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줄 보면 처음에 컸다가는 똑같아요. 왜 다 1이니까 처음에는 처음 컬럼은 다 1이죠. W 매트릭스 아까 위로 올라가서 보면 그러면 세 번째 줄 보면 컸다가 작았다가 커졌다가 작았다가 커졌다. 그러니까 두 주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 다음은 세 주기, 네 주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로들은 리얼 파트 보면 한 주기짜리 시그널이고 무한대의 주기 시그널이구나. 한 주기 시그널, 두 주기 시그널, 세 주기 시그널, 네 주기 시그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미지너리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걔를 그 32개의 로를 다 그려본 거예요. 보면 이 그래프에 첫 번째에 있는 그래프가 W 매트릭스의 첫 번째 로고 그럼 다 1이고 허수는 다 0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면 이제 좀 더 잘 보이죠. 실수가 가장 처음엔 아주 컸다가 중간쯤 가면 아주 작아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주 커지고 그러니까 한 주기가 포함이 되는 어떤 그러니까 32를 한 주기로 갖는 그 코사인 웨이브가 W 매트릭스의 두 번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코사인 웨이브는 아니고 그 복소수니까 이제 뭐 그런 어떤 한 주기를 갖는 시그널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두 주기를 가지고 네 번째로는 뭐 세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주기가 점점 늘어나는 시그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트릭스에다가 내가 어떤 시그널을 첫 번째 로에다가 이너 프로덕트 하면 그건 뭐 총합이 그냥 계산이 되는 거고 총합이건 뭐 평균이건 뭐 그런 것들이 계산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인풋 시그널하고 어떤 한 주기짜리 시그널하고 이너 프로덕트. 그래서 어떤 벡터들 간의 이너 프로덕트라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냐면 둘이 어떤 벡터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를 했는데 걔가 값이 크면 둘이 뭔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의미로 보면 되고 값이 작으면 반대로 생겼다는 의미로 보면 되고 왜냐하면 같은 것끼리 그 이너 프로덕트라는 거는 그 짝끼리 곱해서 다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짝이 비슷하면 둘이 계속 더해지기만 하기 때문에 이제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애끼리 그냥 이너 프로덕트 하면 이제 제일 큰 값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는 둘이 얼마나 비슷하냐를 이제 표시를 해준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푸리에 트랜스폼 그러니까 x0 같은 경우는 내 원래 시그널에 인풋 시그널에 상수 성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출력은 그러니까 라지 x1은 한 주기 시그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 된 결과는 얼마나 그 해당하는 주기의 시그널이 많이 들어있는지 그 얘기는 다시 하면 주파수 성분이 얼마나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시그널 같은 경우는 우리 그냥 시간에 따라서 떨리는 그런 주파수라고 보면 될 것이고 그게 이제 타임 시리즈 시그널이 아니고 그냥 공간상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하면 공간상에서 얼마나 흔들흔들하는 시그널이 많이 들어있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뜯어서 이 W라는 매트릭스를 정의해서 이렇게 살펴본 거는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의 의미를 좀 그래피컬하게 보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W 매트릭스를 형성해서 매트릭스 벡터를 곱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계산 안 합니다. 신호 시스템 같은 데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특별한 그죠? 베스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죠. 우리처럼 지금 디스크리트 시그널 같은 경우는 뭐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 디스크리트 베스트 푸리에 트랜스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매트릭스를 다 계산하면 왜냐하면 이 매트릭스 안에 같은 숫자들도 막 중복이 되어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일단 매트릭스를 다 만든다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게 되고 그리고 이 매트릭스 연산, 그 푸리에 트랜스폼 연산을 잘 살펴보면 이 큰 매트릭스 연산을 작은 매트릭스 연산들의 어떤 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베스트 푸리에 트랜스폼의 핵심인데 뭐 그런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더블 매트릭스 이제 다시는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numPy에 그 베스트 푸리에 트랜스폼 FFT라는 함수가 있는데 걔를 사용을 할 것이고 그 전에 여기 이제 요 셀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셀을 실행하면 뭐냐면 어떤 이런 파란색 사인 웨이브하고 주황색 사인 웨이브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 파란색 사인 웨이브는 XL이라고 붙은 거는 주기가 220, 그 주파수가 220Hz인 시그널이고 XR은 주기가 225Hz인 시그널이고 그리고 크기가 뭐 2배 차이 나는 시그널. 그래서 이 시그널들을 쭉 플롯을 해보면 XL이 파란색이 이렇게 생겼고 XR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X에다 그 두 개를 더해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기의 서로 다른 주기와 앰플리튜드를 갖는 사인을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시그널을 만들고 걔 둘을 더하면 이런 시그널이 됩니다.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는 0부터 0.05까지만 확대를 해놓은 거라서 이렇게 파형이 잘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전체 시그널 2초 동안의 시그널을 다 플롯을 한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자잘한 파형은 잘 안 보이고 있죠. 근데 보시면 이게 서로 다른 주파수 두 개 더하면 비팅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파수의 차이만큼의 주기로 뭔가 큰 엔벨롭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5Hz 차이 나잖아요. 220Hz랑 225Hz랑. 그러면 이 전체 더한 시그널을 봤더니 220Hz, 225Hz 시그널이 다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건 잘 안 보이고 여기 보면 0초부터 1초 사이에 5번 주기로 이렇게 흔들흔들 뭐가 큰 모양이 나타나죠. 엔벨롭이. 그 얘기는 그 엔벨롭이 5Hz로 5Hz는 그 원 시그널 두 개의 차이 주파수 차이만큼을 가진 어떤 그 엔벨롭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 음량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재생을 해보면 웅웅웅웅 이제 1초 5번 웅웅 하는 그런 시그널이 들리게 될 겁니다. 이따가 들어볼 건데요. 그리고 얘를 이제 좀 더 안쪽에 살펴보면 이게 뭐 그 220과 225Hz가 조합이 된 어떤 시그널이 안쪽에 들어있고 엔벨롭은 5Hz짜리 시그널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음에 이제 걔를 이제 재생을 해볼 건데 제가 여기서 안 들릴 거기 때문에 옆에 컴퓨터에서 재생을 해볼게요.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아마 재생하시면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셀은 이제 한가운데 있는 첫 번째 셀은 X 더해진 시그널을 그냥 양쪽에서 똑같이 이제 플레이를 해주는 거고 두 번째 시그널 같은 경우는 XL은 왼쪽 스피커에서 XR은 오른쪽 스피커에서 플레이를 해주는 건데요. 소리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다 소리가 나시죠?
저도 여기에서 틀어보면 지금 보면 웅웅웅웅 1초에 5번 정도 떨리는, 그러니까 음량이 변하는 이런 시그널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셀은 걔를 이제 스테레오로, 한쪽에는 220Hz짜리 또 한쪽에는 225Hz짜리 시그널을 재생을 해주는데, 지금은 어차피 이제 마이크가 모노로 받기 때문에 이제 처음 두 개가 비슷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양쪽에 이어폰을 끼고 들어보시면 두 개가 분명히 다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지금 보면 첫 번째 XL이라는 시그널은 220Hz 성분만 가지고 있는 시그널이고, XR은 225Hz만 가지고 있는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X는 둘이 더한 건 두 성분을 다 가지고 있는 시그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넘파이의 FFT 모듈을 사용을 해서 이제 재생을 해볼 건데, 재생이 된다. 사용을 해서 주파수 성분을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요 XL하고 XR을 한번 인쇄를 해보시면 1초에 그 사운드 시그널 샘플을 44.1kHz로 샘플했어요. 그래서 1초에 데이터가 숫자가 44,100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2초짜리 시그널이니까 88,200개의 길이를 가지는 시그널입니다. X도 그렇고 XL, XR 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N이 88,200이고, 걔를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 하자면 W 매트릭스를 이제 88,200 곱하기 88,200 스퀘어 매트릭스 만들어서 계산해버리면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우리가 이제 참고로 출력을 그렇죠? 여기 보시면 N에는 지금 그 X의 시그널의 길이를 봤더니 88,200개가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FS가 이제 샘플링 주파수인데 우리가 44.1K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걔를 N으로 나누면 그 주파수 차이? 그러니까 DT라는 것은 뭐냐면 타임 시그널에서의 그 각 시그널들의 그 시간차인 거예요. 샘플링 시간, 샘플링 간격. 근데 걔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푸리에 트랜스폼 된 애들은 주파수 도메인 상에서의 뭔가이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각 시그널 간의 주파수 샘플링 간격을 이제 DF라고 이렇게 쓰는데, 걔는 이제 마찬가지로 풀 샘플 레이시 44.1K니까 걔를 N개로 나눈, 걔가 이제 DF가 이제 각 시그널들의 주파수 간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FFT 별게 아니라 그 X 시그널을 그냥 넘파이의 FFT라는 서브 모듈이 있어요. 거기 보면 FFT, 그다음에 뭐 인버스 FFT, 온갖 트랜스폼들, FFT 관련한 트랜스폼들이 쭉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걔를 사용을 하면 그냥 뭐 그 W 곱한 그 푸리에 트랜스폼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걔를 이제 스케일 팩터를 DT만큼 곱해줘가지고 살펴보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걔를 FFT 해서 그 DT를 곱해서 X라고 이제 FFT된 시그널을 만들었고, 걔를 지금 보면 여기 FFT 매트릭스 결과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FFT 매트릭스 보면 한 첫 번째 로부터 쭉 살펴보면 한 16번째 로까지는 16번째 보면 이제 그 주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주기 시그널이 15번째, 16번째, 17번째, 17번째에 딱 들어가 있죠. 그 다음부터는 보면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주파수가 더 높은 주파수의 시그널을 표현할 수가 없고 3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절반 이하에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엘리어싱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엘리어싱 효과가 나타난 어떤 시그널들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 절반 이후는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진짜 관심 있는 것은 이 FFT 결과의 처음부터 중간까지 뭐 이런 것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FFT 한 다음에 플롯을 그냥 반까지만 한 거예요. 보면은 F가 오른쪽 축이 지금 첫 번째 서브 플롯 보면은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에 절대값 매그니튜드를 계산을 하는데 둘 다 그냥 처음에 반개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같은 그림인데 이제 뭐 확대해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이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 한 시그널이에요. 보면 여기 뭔가 0 근처에 뭔가 큰 스파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주파수에 해당하는 성분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출력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그 안에 두 시그널밖에 없으니까. 두 주파수 성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같은 플롯을 확대해서 이 주파수 대역을 뭐 210Hz부터 230Hz까지만 출력을 해보면 같은 그림을 보면 220Hz짜리가 2라는 크기로 들어가 있고 225Hz짜리가 1이라는 크기로 들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맞죠. 우리가 원래 만든 시그널이 이거니까. 보면 220Hz짜리에 2를 곱하고 그게 XL이었고 225Hz짜리에다가 걔를 더해서 그러니까 XL, XR을 더해서 출력한 거기 때문에 그 X에는 뭐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DT를 여기 곱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DT를 곱했던 이유가 요런 스케일을 맞추려고 이 2를 내가 곱해준 숫자 요 2랑 맞추고 1을 여기 1하고 맞추려고 이제 했던 것이고요. 근데 그 곱하던 안 곱하던 이 주파수 성분 간의 비율은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지만 이제 곱한 수를 출력하기 위해서 DT를 곱했었습니다. 그 다음 할 건 뭐냐면 이 시그널에다가 지금 보면 뭐 했어요? X가 내가 만들어 놨던 시그널이고 거기다가 랜덤 넘버들을 크기가 1이고 아니죠. 평균이 0이고 베리언스 표준 편차가 10인 랜덤 넘버들을 다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원래 시그널 원 시그널은 크기가 커봤자 3 주기가 정확하게 일치하면 3이 되고 작으면 그거보다 작고 그러니까 크기가 3밖에 맥시멈 앰플리튜드가 3밖에 안 되는 시그널인데 거기다가 굉장히 큰 노이즈를 잡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시그널보다 한 3배 정도 큰, 맘먹게 큰. 그래서 걔를 출력을 해보면 XC가 이제 그 잡음이 섞인 시그널이에요. 보시면 여기 있네. 이제 원래 X 시그널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원래 X 시그널이 3부터 마이너스 3 사이에서 흔들흔들하고 있는 이런 시그널이잖아요. 근데 잡음을 굉장히 큰 잡음을 더했더니 원래 시그널은 거의 알아볼 수가 없고 잡음에 묻혀서 알아볼 수가 없고 이게 보면은 뭐 크기가 30씩 40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그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잡음이 섞여서 이게 결국에는 화이트 노이즈가 섞여서 뭐 그런 잡음이고 이런 잡음은 그래서 일단 이 잡음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해서 똑같이 플롯을 해보면 원래 시그널이 이제 주황색 시그널이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노이즈가 이렇게 더해져서 파란색으로 이런 시그널이 나타났는데 걔를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보시면 라디오 주파수가 잘못 맞춰진 것처럼 이렇게 웅웅웅 하는 원래 시그널이 약간 들리면서 배경에 이제 화이트노이즈 깔린 이런 시그널이 들리게 되죠. 그러면 이 지금 XC가 이제 지저분해진 시그널이잖아요. 걔를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 해볼 거예요.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원래 시그널 더럽혀지기 전에 시그널은 그냥 깨끗 220Hz, 225Hz짜리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지저분해진 애를 푸리에 트랜스폼 해보면 우리 알듯이 이제 화이트 노이즈를 더하면 화이트 노이즈는 굉장히 넓은 폭의 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모든 주파수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푸리에 트랜스폼을 계산을 해서 플롯을 해보면 지금 원래 있던 E라는 지금 같은 그림, 아까랑 같은 그림인데 이제 노이즈가 더해진 시그널. 보면 아까는 처음에만 0 근처에만 220, 225에만 스파이크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0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죠. 나머지는 다 0이고 220하고 225에만 스파이크가 떠 있던 시그널이었는데 노이즈가 더해져서 굉장히 넓은 폭, 전 영역에 대해서 이제 그 주파수 성분이 쭉 바닥에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아래쪽 그림 확대해 놓은 그림 봐도 이제 220, 225 말고 나머지에도 약간씩 성분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래 신호를 알아볼 수도 없게 이제 더럽혀진 신호를 우리가 이 주파수 대역에서 푸리에 트랜스폼 그 원래 신호 지금 이 신호 이 신호를 지금 지금 제가 이 신호를 플레이했는데 얘를 가지고 잡음을 제거하고 원래 신호를 다시 이 주황색을 원래 끌어내기란 이제 쉽지가 않죠. 여기에서는 타임 도메인에서 봐서는 왜냐하면 내 원래 시그널이 완전히 노이즈에 지금 묻혀버렸으니까 골라내기가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 해놓은 걸 가지고 요 그림에서 보면 뭐 골라내기가 쉬울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다른 주파수에 잡음으로 깔려 있는 주파수는 매그니튜드들이 굉장히 작고 내 원래 시그널은 뭐 2, 1, 막 이 정도 범위에 있고 나머지 잡음들은 보면 뭐 0.25보다 약간 더 아래쪽 이렇게 깔려 있으니 그 지저분해진 시그널을 푸리에 트랜스폼 해놓은 요 그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맥시멈 앰플리튜드보다 10% 이하인 거는 뭐 다 없애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신호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는 뭘 했냐면 여기서 그렇게 했네요. 여기 보면 XC가 지저분해진 푸리에 트랜스폼 결과고 X 리컨이라는 애는 그 XC 그렇죠. XC를 X 리컨에다 다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X 리컨 그 원소 안에서 맥스 값보다 10% 이하인 것들은 다 그냥 0으로 그냥 세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막 깔려 있는 이런 애들은 다 지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X 리컨이라는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조작된 신호 처리된 신호를 만들었고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로 가려면 얘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해버리면 되죠. 이거를 한번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리컨 시그널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이 파란색이 이제 그 화이트 노이즈가 낀 푸리에 트랜스폼 결과였고 거기서 맥스보다 10% 이하 것들은 다 쳐내고 남은 것들만 표시한 게 이제 주황색이 보면 거의 다 깎였는데 여기 몇 개는 한 3포인트 정도는 7,000 정도 되는데 7,000Hz 정도 되는 거 그다음에 17,000Hz 정도 되는 거 그다음에 22,000Hz 정도 되는 뭐 이런 것들은 뭐 10%보다 약간 컸는 모양이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220 영역에서 확대해 보면 원래 있던 시그널 그대로 살아 있고 이제 주변의 노이즈들은 다 제거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IFFT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 제거된 신호 처리된 시그널들의 IFFT를 해서 살펴보면 원래 지저분했던 시그널이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30에서 40씩 노이즈를 원 시그널을 완전히 묻어버릴 정도로 큰 노이즈가 들어있었는데 다 꽤 많이 제거가 되고 이제 5Hz의 그 비팅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뭔가 완전히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교를 해보면 원래가 아까 같은 경우는 주황색이 묻혀버릴 정도로 훨씬 큰 시그널이었는데 신호 처리를 했더니 이제 뭐 약간 뭔가 노이즈가 껴있긴 하지만 괜찮더라. 그 노이즈는 왜 꼈냐면
이 주황색하고 완전히 다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아까 3개 살아남은 성분들 때문인 거죠. 그럼 완전히 없애고 싶으면 얘를 10%를 스레시홀딩 하지 말고 20%까지 다 죽여버려라 하면 아마 요 세 포인트들도 다 같이 죽겠죠. 그건 이따가 해보, 아이고. 네? 그건 이따가 해보고요. 일단은 10%만 죽이고, 살리고, 재생을 해보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컴퓨터에서 재생을 해보세요. 소리를 들어보시면 훨씬 깨끗한 신호를 찾아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재생된 소리는, 그러니까 그 신호 처리된 소리를 보면 원래 시그널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잘 들어보시면 뭔가 삑 하는 잡음이 약간 들어요. 원래 시그널 말고 삐 하는 소리가 들어있는데 그 삐 시그널, 삐 하는 소리가 결국에는 이 살아남은 3개의 그 신호겠죠. 마음에 안 들면 얘를 좀 더 스레시홀드를 키워서 20%까지 날려버린다 하면 (20%까지) 날렸더니 지금 보면 아까 세 개의 스파이크, 작은 스파이크도 살아남았던 것까지 다 이제 제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걔를 보면 복원된 시그널을 보면 뭐 거의 동일한, 원래 시그널하고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까지 지워서 복원된 시그널을 들어보면 아까 삐익하고 10% 잘라냈을 때 삐익하고 살아남았던 것들까지 이제 제거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인공적으로 어떤 주파수를 갖는 주파수를 많이 갖죠. 몇 개만 이렇게 갖는 시그널들을 만들어서 걔를 푸리에 트랜스폼해서 주파수 성분이 정말 내가 만든 시그널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봤고, 그리고 뭐 간단한 조작들을 통해서 뭐 잡음도 섞이고,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 수신부에서 이런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라디오 수신부에서 수신된 시그널을 가지고 뭔가 푸리에 트랜스폼 한 다음에 넓게 깔려 있는 잡음 시그널들은 제거를 한 후에 다시 인버스 프레임,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노이즈를 없애버릴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신호 처리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고 예제가 2개인데요. 첫 번째 예제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예제 열어보시면 여기 보면 그 노트북이 있고 이제 웨이브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웨이브 파일은 어떤 음악 파일인데 백인 블랙이라는 노래의 음원인데요. 보시면 또 가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맨 위에 설명해 놓은 것들이 이 링크, 위키피디아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면 각 음의 주파수가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노란색으로 가운데 표시된 게 피아노 한가운데 있는 이제 라 음이 되는데요. 440Hz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 컬럼 보시면 이제 그 음에 대한 이름들이 쭉 나오죠. A가 라고, G가 솔이고 뭐 그런 거죠. 도레미파 슬래시도가 이제 C, D, E, F, G, A, B 이렇게 가고, 거기 샵이 붙고 플랫이 붙으면 이 반음식이죠. 그 음들이 각각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제에서 하려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드렸던 그 웨이브 파일을 똑같이 이제 타임 시리즈로 받은 다음에 거기 이제
약간씩 잘라서 처음 뭐 1초 잘라서 그 안에 어떤 음들이 들어가 있는지 찾아보고 찾아서 결국에는 이제 음악 파일을 넣으면 자동으로 악보가 그려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다 할 건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그 샘플을 잘라내고 거기에서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거기 나타나는 주파수 성분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주파수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면 이제 바로 악보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까 그 사운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자기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마운팅을 하시고 자기 구글 드라이브를 여기 로컬 드라이브로 마운팅을 하는 거죠. 저는 미리 그 파일을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바로 이제 실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은 그 자기 구글 드라이브로 그 파일을 다운해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지금 가운데 셀에 있는 링크에 가시면 그 파일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하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는 제가 다 드렸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프레임 레이트에는 그 샘플링 레이트이 저장되고 그 숫자가 아마 마찬가지로 44.1K일 것 같은데 그리고 사운드 데이터라는 데는 사운드 데이터는 이제 두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두 컬럼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컬럼은 이제 왼쪽 스피커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리고 오른쪽에는 두 번째 컬럼은 오른쪽에서 나오는 데이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걔를 출력을 한 게 이 그림이고 인쇄를 한 게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음악이 들어있는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옆에 컴퓨터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실행시키고 있는 요 셀을 실행시키면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프레임 레이트 이제 지금 들으신 이런 음악인데요. 그 프레임 레이트 안에 이제 44.1K가 들어가고 사운드 데이터 안에 이제 왼쪽 오른쪽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일단 그 다음 셀에서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 사운드 데이터 아까 XL 더하기 XR 한 것처럼 그 두 시그널 그냥 더해서 모노라는 데이터 하나를 만들고요. 모노를 이제 플롯 해보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잘 보면 이제 앰플리튜드가 쿵 지금 이 음악을 들어보면 박자가 딱딱 있었단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쿵쿵이 여기 이제 앰플리튜드 커진 그 엔벨롭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안에 이 앰플리튜드 안에 그 엔벨롭 안에 뭔가 여러 가지 음들이 섞여 있겠죠. 아까 기타 소리도 났고 뭐 다른 드럼 소리도 났고 그랬으니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노 시그널을 만들고 플레이를 해보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가 있는데 이제 어떤 걸 해보라고 하는 거냐면 요 시그널에서 0.1초부터 0.5초 사이를 잘라내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더 짧은 시그널이 되겠죠. 걔를 푸리에 트랜스폼 해봐서 그 0.1초부터 0.5초 사이에 어떤 음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봐라. 그러니까 0.1초부터 0.5초 자르면 처음 빵 0.1초부터 0.5초 지금 방금 들으신
요 부분인데 걔를 푸리에 트랜스폼해서 어떤 음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그 다음 문제도 똑같은데요. 그게 이제 다른 시간에 잘라보라는 건데 이제 처음 거는 이제 첫 번째 빵이고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빵. 두 번째 빵 보면 예, 이 부분. 처음 거는 두 번째 거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코드가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 그 안에 그 코드에 해당하는 음들이 막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피크들이 뜰 텐데 그 피크가 몇 hertz에서 뜨는지 그리고 그 계산된 그 주파수들을 이 위키피디아 링크로 가면 이게 어떤 의미네 하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처음 0.5초, 그 다음 두 번째 0.5초에 어떤 음들이 들어있는지 이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질문은 이 파일을 어디다 놓느냐는 질문인데 그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거를 실습을 하던 건데 여기 지금 내가 이제 로컬 드라이브로 마운팅한 그 자리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가면 콜랩 노트북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뭐 2370이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작업하고 있는 요 지금 이 떠 있는 노트북이 저장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같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저는 지금 제 파일은 여기에 콜랩 노트북 안에 2370이라는 자리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예제는 두 번째 예제도 비슷한 건데요. 비슷한데 이 두 번째 예제는 그 사운드 시그널에 대한 게 아니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똑같이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것도 아까 그 사운드 시그널에서 잡음 제거하고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드렸냐면 이 이미지에서는 이제 사운드 시그널이랑 다르게 이미지 시그널은 2D 시그널이잖아요. 사운드 시그널은 그냥 한 시간축으로만 뭔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얘는 2D 시그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2D 데이터에 대해서는 2D FFT를 할 수가 있습니다. 2D FFT는 별게 아니고 모든 컬럼에 대해서 FFT를 하고 그러면 모든 컬럼에 대한 FFT가 쭉 컬럼별로 이렇게 쌓일 거잖아요. 그렇게 쌓인 거를 로별로 또 다 끊어서 다 FFT를 해버리면 2D FFT가 되는 거예요. 식은 좀 복잡하지만 그냥 FFT를 컬럼 방향으로 한 번, 로 방향으로 한 번 이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슷한 이제 아이디어들을 이제 2D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D 데이터에서 FFT는 결과는 얼마나 큰 주파수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였잖아요. 2D FFT 하면 이쪽 방향으로 얼마나 많이 흔들흔들하는 시그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데이터는 여기 이제 어떤 여자의 그림인데 여자 모델의 그림인데 이 영상 신호 처리, 영상 처리 이런 걸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표준 이미지로 많이 쓰이는 이미지인데요. 이제 레나라는 그 모델의 사진인데 표준 이미지로 많이 쓰이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걔를 가지고 이제 원래 이미지를 드렸고 왼쪽에 오른쪽에는 저희가 막 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아까 이제 노이즈 섞은 것처럼 근데 이제 똑같은 노이즈는 아까 같은 화이트 노이즈는 아니고 뭔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점들을 이렇게 어떤 그 우리가 TV 화면을 이제 원본 이미지를 이제 옛날 TV에서 보면 이렇게 주기적인 뭔가 패턴들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패턴을 두 개를 이미지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둘 다 2D FFT를 해봐라. 그러면 이 이미지가 아까 타임 시리즈 시그널을 FFT에서 살펴본 것처럼 2D 이미지 시그널을 2D FFT 하면 똑같은 크기의 2D 이미지가 나올 텐데 그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고 둘 다의 차이가 뭔지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살펴보면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뭔가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가 그러니까 프로블럼 1이 오리지널 이미지를 FFT 해보라는 거. 두 번째가 이제 노이즈가 낀 애를 FFT 해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FFT 그림을 보고 놓고서 뭐가 다르지 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거. 보면 두 번째 FFT는 첫 번째 FFT 결과에다가 뭔가가 더해져 있는, 여기 이제 하얀 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가 막 더해져 있는 형태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더해진 노이즈를 우리가 뭐 거꾸로 없애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그 점들을 몇 개를 지운 다음에 다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아까 우리 사운드 시그널 리컨스트럭션 한 것처럼 그걸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보면은 그 FFT를 해보면 두 개가 다른 점이 하얀 점들이 9개가 찍혀 있을 거예요. 그 하얀 점 9개를 지워서 복원을 해보고 그 중에 8개만 지워서 복원을 해보고 9개를 다 지워서 복원을 해보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한번 읽어보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제 새벽에 저희 조준현 조교가 만든 문제라 저보다 조준현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실습은 요 두 문제고요. 잠시 쉬셨다가 이제 작업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